교장까지 지내고 퇴직하면 돈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평생을 교직에 헌신한 분들의 안타까운 한숨, 혹시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정년 후 3년,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찾아올 수 있는 위기. 공무원 연금, 정말 그것만으로 우리의 노후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무원, 특히 교장 정도의 직급으로 퇴직하면 연금만으로도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월 300, 400은 넉넉히 나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사뭇 다릅니다.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의 한 퇴직 공무원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월 28만엔 우리 돈으로 약 25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았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과 가족 관계 변화로 연금이 반토막 나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평생을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다 명예롭게 교장으로 퇴임한 김영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가명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교장 선생님은 38년간 교직에 몸담고 2년 전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직전 월급은 세전 800만 원에 육박했었죠. 퇴직 후 공무원 연금으로는 월 35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전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두 분 노부부가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퇴직 수당도 일부 받았으니 마음 한편으로는 든든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막내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의 결혼이라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했고 결국 모아두었던 퇴직 수당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련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퇴직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평생 건강을 자신하던 아내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로도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비급여 항목 치료와 간병비까지 합하니 매달 수백만 원의 고정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평생을 서울 토박이로 살아온 김 교장 선생님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싶어 지방으로 이사하는 것도 잠시 고려해 봤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살아온 서울을 떠나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서 새로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져 차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월 연금 350만 원. 여기서 아내 병원비와 약값, 아직 남아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온 건강보험료, 각종 공과금,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 나니 김 교장 부부가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경조사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 찾아오는 손주들에게 용돈 한번 시원하게 주기도 망설여졌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 바쳐 교장까지 했는데 내 노후가 이렇게 초라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갔고 자괴감과 함께 깊은 우울감이 김 교장 선생님을 덮쳤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장례 비용조차 제대로 준비해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더 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김 교장 선생님에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 주변의 많은 퇴직 공무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믿었던 공무원 연금의 실질 가치가 과거와는 달라졌고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연금은 지난 2015년 큰 폭의 개혁을 거치면서 재직자가 내야 하는 기여금 부담률은 오르고 퇴직 후 받게 될 연금 지급률은 낮아졌습니다.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연령 또한 점차 늦춰지고 있는 추세죠. 심지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물가 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5년간 연금액이 동결되기도 했습니다. 김 교장 선생님 사례처럼 퇴직 직전 월급이 세전 약 800만 원이었다고 해도 실제 연금 수령액은
300만 원 중반대로 그 격차가 상당합니다. 이는 퇴직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교장으로 퇴직하면 연금액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오해도 있지만 관련 분석에 따르면 교장 재직 1년당 연금액 증가 효과는 약 2만 원에서 4만 원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교장연금 이라는 특별한 환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제도적인 사각지대입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설령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고를 겪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달 공무원연금을 1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면서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약 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예기치 못한 지출과 노후 계획의 부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피할 수 없이 증가합니다. 일본 퇴직 공무원 사례처럼 만성질환이나 갑작스러운 큰 병은 안정적인 연금 생활을 한순간에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결혼 자금 지원이나 예상치 못한 사업 자금 요구 등은 퇴직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부담입니다. 최근에는 황혼 이혼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분할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연금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퇴직금을 불려보려다 경험 부족으로 무리한 투자나 창업에 나섰다 실패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주변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피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공무원 연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현실적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공무원 연금공단 등을 통해 퇴직 시점의 예상 연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물가 상승률이나 향후 연금 제도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 가치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얼마 받는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실제 내역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정년퇴직 연령이 만 62세와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늦춰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 외에 추가적인 노후 안전망을 반드시 그리고 미리 구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를 통해 꾸준히 노후를 준비할 경우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적인 자산 증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같은 사적연금 상품 가입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 또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퇴직 후 예상되는 지출 항목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전환되면서 생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재산세나 자동차 유지비, 아파트 관리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정 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는 노후 생활의 가장 큰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실손보험 외에도 필요하다면 장기 간병보험이나 중대질병 관련 보험으로 대비하고 충분한 규모의 비상의료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시 우리 노후 자금을 심각하게 잠식하지 않는 선에서 그 마지노선을 명확히 정하고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넷째, 건강관리와 함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말처럼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꾸준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비용을 절감하는 길입니다. 또한 건강이 허락한다면 과거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나 가벼운 소일거리를 통해 소액이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절대 무리한 투자나
경험 없는 분야의 창업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미 늦은 것 아닌가?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겠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수 교장 선생님과 비슷한 시기에 퇴직하신 박진수 교감 선생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박 교감 선생님의 연금액은 월 300만 원으로 김 교장 선생님보다 적었지만 재직 중에 꾸준히 IRP 계좌에 추가 납입을 해왔고 퇴직 후에는 자녀들의 도움 없이 부부가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집으로 옮기면서 주택 규모를 줄여 추가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지역 도서관에서 주 2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지도를 하며 소소한 용돈벌이와 함께 사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교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금액이 전부는 아니더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더라. 오늘 함께 나눈 김영수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혹은 우리 부모님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분명 우리의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노후 생활을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괜찮겠지. 나에게는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보다는 다가올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언제든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노후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빈틈을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노후 준비 방법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